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혼자서 쑥쑥 논술 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논술을 혼자서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글쓰기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같이 써보면 좋겠습니다. 논술이라는 말에서 벌써 으악 싫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매주 글을 계속 써야 되는지 물어보고는 합니다. 논술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원고지죠.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원고지나 가득 쓰기는 우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써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쓰다 보면은 종이가 꽉 차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한번 쓸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해 쓰지? 갑자기? 주제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를 주려고 합니다. 안락사, 국민기본소득, 기후난민, K-팝의 세계화 이런 말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러 과목에 조금씩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사회, 경제, 과학, 환경, 문화예술, 역사, 철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회 관련 이야기 같은데 국어책에도 조금 나오고요. 경제 이야기 같은데 과학책에도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안락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엥? 뭐 쓰지? 어떻게 쓰지? 안락사?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제시문이라는 게 바로 있어요. 제시문은 그 주제의 논술을 쓰기 위해서 주어지는 지문입니다. 이걸 읽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제시문은 대략 5문단에서 6문단 정도의 글인데요.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쓱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먼저 제시문을 읽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쓰라고 하면 또 어렵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쓸지 5가지 문항도 선생님이 다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락사란 뭔가요? 안락사의 2가지 종류와 뜻을 설명하세요. 현재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를 쓰세요. 안락사에 대한 2가지 입장을 쓰세요.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항까지 다 줄 예정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는 문항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는 방금 전 본 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요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아주 멋진 논술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더 주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또 글을 써야 될 질문 문항들이 다 있을 때 바로 보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글이 갑자기 막 팽팽 돌면서 한눈에 확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 여러분들 방금 봤죠? 그 질문에 맞는 내용들을 먼저 밑줄을 그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1번 질문이 안락사란 무엇인가요? 이거였어요. 안락사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눈으로만 보고 쓰다 보면은 너무 길게 쓰기도 하고요. 너무 간단히 쓰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글에다가 미리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안락사란 무엇인가요? 그럼 어떤 내용이지? 안락사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고 고통이 큰 사람에게
고통 없이 셈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이 바로 안락사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눈으로 쭉 훑으면서 이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놓는 거죠. 이렇게 밑줄을 치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선생님이 1번에서 4번까지는 다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1번에서 4번까지 내용을 다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 밑줄 쳐진 제시문을 보고 오른쪽에 문항 5개를 보면서 대조해 가면서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의견을 쓰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5번 같은 경우도 제시문을 잘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인터넷 검색이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바탕으로 써보아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문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준 제시문을 여러분이 읽기 편하게 문단 사이마다 한 줄씩 비워 놓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줄을 비우진 않지만 줄을 바꾸어서 척칸을 띄우는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단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같은 색깔은 하나의 문단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1번, 2번, 3번 내용을 하나의 문단에 다 썼다면 4번, 안락사에 대한 2가지 입장을 쓰세요. 이거를 줄 바꿔서 한 칸 띄고 쓰는 거고요. 5번 마찬가지로 색깔이 다르니까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 예시 답안이 바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색깔마다 다른 문단이고요. 첫 칸 들여쓰기 한 거 눈으로 보일 거예요. 이걸 보고 쓰면 되는데 당연히 답이기 때문에 베끼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조금 어렵거나 헷갈렸을 때 살펴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글을 한 편 써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썼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24가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주제를 보고 또는 제시문을 읽고 나는 이거 먼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부터 골라서 차근차근 쓰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것 같지만 의외로 또 20분, 30분 안에 뚝딱 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학 중에는 하루에 한 편도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논술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으면 좋겠습니다.